되는데. 네. 신생이 있어야지. 말. 자, 1번부터야. 1번의 답은 20 루트 3. 자, 2번에 4분의 루트 3. 3번에 5. 4번에 1. 5번에 5. 6번에 1. 7번에 5. 8번에 1. 9번에 기니디. 10번에 2. 11번 3. 12번 5. 13번 4. 14번 3. 15번 2. 17번은요, C가 제일 크고 A, B 같다. 자, 아니 16-1이 16-2는 A, C 같고요. B가 제일 작고요. 16-3번에 D가 제일 크고요. A, C, E 똑같고요. B가 제일 작아요. 16-4는요, A 제일 크고요. 그 다음 D고요. 그 다음 B, C 같고요. E가 제일 작아요. 17번에 4. 아니 5. 틀린 애 답을 보고 있어요. 4번에 17번에 1. 17-1에 5. 그 다음에 17-2에 4. 느낀 점 얘기하지 마! 바보 새끼야. 18번에 3. 아니면 3. 느낀 점 얘기하지 마! 19-2. 19-1에 4. 2의 아래 방향. 20-1은 은. 20-2의 니켈. 자, 다른 것들은 다 4점씩이고요. 16-1, 2만 2점씩. 그래서 합이 100. 4점이에요? 다른 건 다 4점이고요. 16-1과 16-2만 2점씩. 그러면 그래서 100점 만점이죠. 8점 이런 거. 아니, 왜 많이 인정을 썼어? 아니 거꾸로 쓰지만 않았어. 느낀 점 얘기하지 마! 60점 할 수 있어. 지날. 자, 그러면 할까요? 네. 시험 다시 볼래요. 지랄하지 마.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지랄. 우와. 다 불러주고 100점 못 맞는 것도 병신이지. 못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자, 가자. 자, 적어도 이 정도는 좀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반하고 1과하고 평균 차이가 10점이나 나요. 자, 1과 친구들은 지금 다 배워서 복습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이제 물풀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담이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5번. 자, 2번과 5번과 6번. 5번과 6번이요. 이 정도는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네? 아니 운동 마찰 개수가 뭐예요? 저번 시험에도 설명했었거든요. 자, 2번 보시면 2번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물체 있어. 여기에 100N짜리 물체가 있다는 얘기는 10kg짜리 물체가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100N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면으로부터 30도 각도 방향으로 내가 잡아당긴다. 4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힘을 비스듬한 방향이니까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나눠놓고 생각해 보는 게 맞아. 됐죠?
이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0 루트 3이라고 하는 힘이고요.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0 뉴턴인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세 번째 줄에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려면 내가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20루트이니까 20루트 3이니까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는 힘도 20루트 3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찰력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거고요.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데 속력이 빠르던 느리던 상관없이 이 마찰력은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라고 하는 마찰 계수와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인 수직 항력의 곱으로 계산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데서 힘에 의해서 결정돼 그걸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 마찰 계수는 모르고요. 이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얼마일까요? 80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20을 빼셔야 되니까 수직 항력이 80이죠. 그러니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80을 곱한 값이 20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마찰 계수는 4분의 루트 3이야 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 숫자가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를 표현하는 숫자. 되겠냐? 이렇게 간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해달라 그랬으니까 5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는 질량이 2kg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계속 가했을 때 물체가 3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때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내가 준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그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이야.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준 힘이 이 물체의 알짜 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2kg라고 그랬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5가 돼야 정상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10N의 힘으로 S만큼 갔더니 이 물체의 속력이 1이었다가 3 됐구나 라고 하는 순간 뭘로 풀고 싶은데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 문제를 푸는 원리는 뭘 것 같아요? 원리를 얘기하세요. 이 문제를 푸는 원리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거 면접 가서는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한 일과 운동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이 같다. 네, 실제로 이때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1 에너지 정리.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8만큼 증가했는데 그게 바로 알짜 힘인 10N이 S만큼 가는 동안 한 일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때 이동한 거리는 0.8m입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 이동거리가 1.6m는 틀린 거고요. 힘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같습니다. 자, 힘이 한 일은 됐어. 8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왜 놓치니? 정신 나간 새끼.
자, 6번 갑시다. 그림은 전동기 A, B가 서로 다른 경사면을 따라서 질량이 같은 물체가 각각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건데, 자, 한 일은 A 전동기가 많아요? B 전동기가 많아요? A. 똑같아요. 같죠.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같은 높이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한 일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물체를 끌어올리는 동안 걸린 시간이 A는 4초, B는 6초라는 겁니다. A와 B가 한 일의 양은 같습니다. 대신에 이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얘는 4초 동안, 얘는 6초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란 빠르기인 일률은 다르겠죠. 그래서 일률의 비율은 시간의 역수 비율이니까 3대 2겠죠. 되겠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전동기 A, B가 물체의 한 일의 양은 같다. 기억 맞고요.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요. 중력의 한 일 밑줄 같은 말. 알자임의 한 일과 같은 말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라면 중력의 한 일이랑 같은 말? 그렇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한 일도 같아야죠. 됐죠?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한 일도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A, B의 일률의 비율은 2대3이 아니고 3대2입니다. 라고 하는 시간 비율의 역수여야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뭐요? 이동거리가 다르지 않아요? 네, 이동거리가 다르니까 힘도 다르죠. 네. 자, 7번이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한 일의 양은 같습니다. 빗면의 경사가 완만하던 급하던 상관없이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같은 높이만큼 밀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같아야 됩니다. 자, 7번부터 10번까지 질문. 9번. 10번. 안 들려? 8, 9, 10. 8, 9, 10이요. 예. 자, 너네 이렇게 많은 게 몰라서 어떡하냐? 어? 자, 8, 9, 10 보죠. 그림은 두 사람이 각각 수평면에서 썰매 A, B를 1과 2에 빠르기로 끄는데 빠르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무슨 단어야? 일정한 속도인 등속도를 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렇다면 알자임이 어때야 되니? 영. 같아야죠. 0이어야죠. 자, 그럼 이때 두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이 10N, 20N 이래요. 됐죠? 첫 번째 A라고 하는 수레는 1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이걸 당기는 힘이 10N인 걸로 봐서 이 새끼 마찰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이유에서 B라는 수레를 끌 건데 얘는 속력이 2야. 그 2라는 속력으로 가는 아이를 26톤으로 잡아당기지만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이때 마찰력도 20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이 이렇게 됐을 때 썰매의 질량은 B가 A보다 큽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의 질량은 스몰 m, 얘의 질량은 라지 m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기억. 썰매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10인 건 인지했고요. 니은 썰매 A에 작용하는 합력은 썰매 B에 작용하는 합력보다 작을 수 없어요. 둘 다 0입니다. 썰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썰매 B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래서 질량은 A의 질량 1로 보면 B의 질량 2로 보시면 되겠죠. 되겠어. A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이고요. 아니 1 곱하기 1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예요. B의 운동량이 훨씬 커요. 질량도 크고 속력도 크니까.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그림은 균일하고 질량이 3인 길이가 L인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4분의 1 L인 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2kg의 물체를 올려놓습니다. 막대의 양끝에 저울을 받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몇 개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랄하지 마. 4개로 보는 게 맞죠, 이 새끼들아. 힘을 못 보니까 문제를 못 푸지. 예.
4개의 힘이 이 막대에 작용하거든요. 불러. 수직강력 2개, 저울 A, B에 대해 수직항력 2개. 저울 A와 자, 여기 4kg짜리 물체가 누르는 힘이 작용하죠. 네. 40N. 그리고 막대에 무게 작용하죠. 얼마? 30N. 그리고 저울 A가 밀어 올리는 힘 작용하죠. 네. 저울 B가 밀어 올리는 힘 작용하죠. 네. 네. 그래서 합력이 영인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되겠냐? 그러니까 저울 A와 저울 B가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결국은 얼마여야 되니? 70이어야 된다라는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죠. 얘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둘 다 만족한 상태여야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저울 A, B의 눈금이 얼마이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막대 전체 길이는 L인데 막대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4분의 1L이야. 네. 그리고 막대의 무게는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에 작용한다고 봐야죠. 균일한 막대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1L이야. 맞아. 자, 그랬을 때 돌림의 평형이 성립하려면 받침점 한 군데를 잡아야 돼. 되겠어? 자, 돌림의 평형 상태에서는 힘이 작용하는 어떤 곳을 받침점으로 봐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모르는 힘 하나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까 저는 F1의 힘이 작용하는 곳을 받침점으로 볼 겁니다. 됐어? F1이 작용하는 A 저울의 위치를 받침점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2개가 만들어요.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만들어요. 근데 돌림의 평형이니까 1번과 2번을 합한 값이 3번이랑 어떤 되겠니?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거죠. 되겠어? 네. 1번과 2번이 만든 돌림의 크기가 3번이랑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수직 방향을 작용하는 힘의 곱이니까 첫 번째는 40 곱하기 4분의 1L 이겁니다. 두 번째는 30 곱하기 2분의 1L이고 세 번째는 FB 곱하기 L입니다. 오. 이런 개놈의 새끼들이 오. 그래서 L은 날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10 더하기 2분의 30이니까 15네요. 합쳐서 25네요. 그래서 여기가 25니까 FB의 힘이 25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FB가 25기 때문에 FA의 크기는 얼마여야 됩니까? 얘는 45N이어야 합이 70이죠. 미쳤다. 되겠냐?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 B에 작용한 눈금이 25라는 건 납득이 될 거고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꼬매나 요 값이 4분의 1보다 커져요. 네. 그러면 오른쪽 방향에 대해서 작용하는 요 힘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이 힘이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B 저울 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면 A 저울은 점점 가리키는 눈금의 크기는 뭐 할 거고? 줄 거고 B 저울의 눈금은 뭐 할 거야? 커질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A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다는 건 납득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죠. 맞다. 자, 디귿 보시면 막대 위에서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켜도 A, B 눈금의 합은 항상 70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어? 얘네들이 누르는 무게가 70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떠받드는 힘의 크기도 항상 얼마여야 되니? 70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와. 되겠어?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인 경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면 합력이 0이면 무슨 운동해야 되니? 그러니까요. 등속도 운동하셔야 되겠죠. 자유낙하하는 물체 절대 될 수 없고요. 수평면에 미끄러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0이 아닐 수도. 아, 미끄러지는 게 이거 마찰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네, 확실할 수는 없죠. 그럼 자, 실에 매달려 왕복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 이게 수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력이 한 일은 그 장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한 일이 없겠죠. 요.
됐냐? 예. 네. 어렵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계속 스페어질 동안 복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솔직히 안 배운 건 없습니다. 문제 뭐 안 배워도 틀리진 않죠. 자, 11부터 13까지 12, 12 14. 이거는 하이탑에 그대로 있던 문제예요. 그래. 자, 12, 13 보시면 그림은 수레가 서로 반발할 때 반발한다는 것은 이제 용수철에서 양쪽으로 이제 밀려나갈 때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수레의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뭔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의해서 수레 A와 수레 B가 하나의 용수철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다가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용수철이 A를 밀고 용수철이 B를 밀어 얘네들이 양쪽으로 빵 하고 출발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꼬맹아 이때 얘네들이 힘을 받기 전과 힘을 받은 후에도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운동량 모는 거.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힘을 받기 전을 우리가 충돌 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충돌 전 A도 B도 멈춰있는 상태니까 운동량의 합이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충돌을 받은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어야 되는데 이때 용수철이 A를 미는 힘을 A를 미는 힘이 있을까요? B를 미는 힘이 있을까요? 똑같다. 같은 힘으로 양쪽을 빵 하고 밉니다. 그래서 A한테 작용한 힘도 B한테 작용한 힘도 똑같지만 힘의 방향은 반대인 거죠. 그러면 이때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받는 시간도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결국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운동량이 10만큼 왼쪽으로 바뀌었으면 얘는 오른쪽으로 10만큼이죠. 되겠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운동량이 같을 거라는 건 알아요.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럼 그림같이 수레에 부착된 용수철 자, 그림과 같이 수레에 부착된 용수철을 압축해서 수레 A, B를 미는 과정을 한 겁니다. 자, 압축된 용수철을 갑자기 풀어두고 수레가 동시에 수레 멈추개에 부딪힐 동안 간거리를 XA, XB라고 합니다. 이때 질량이 MA, MB라고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새끼가 이만큼 갑니다. XA.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동안 얘는 요만큼 갑니다. 여기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XB. 되겠냐?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등가속도야. 둘 다 등가속도라서 처음에 속도는 멈춰있는 상태의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왜?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 그죠? 얘가 간 거리가 2m라고 치자. 얘가 간 거리는 1m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죠. A는 많이 갔고 B는 조금 갔어요. 정신 안 차려? A는 많이 갔고 B는 조금 갔습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A가 간 거리가 2m일 때 B가 간 거리는 1m여야죠.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2m 갈 동안 B는 1m밖에 못 가니까 뭐가 달라야 돼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야죠. 맞아. 그래서 A가 2m 갈 동안 B는 1m밖에 못 가겠죠. 근데 보면 똑같은 힘을 받았네.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이래. 왜 그럴까? 그렇죠. 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B가 훨씬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간거리가 다른 이유는 A와 B의 질량 차이다 라는 걸 납득하셔야 돼요. B가 훨씬 더 무겁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가속도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친다면 등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는 우리가 속도 증가량을 at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똑같으니까 가속도의 비율이 속도 증가량 비율이야. 그러니까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이면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비율도 2대 1 돼야 돼. 맞아. 속도 비율도 2대 1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요. 그래서 시간은 똑같은데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간거리의 비율도 속도 비율과 똑같이 2대 1이지. 맞냐? 이런 식으로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을 때 얘네들의 변화를 결정하는 건 질량비율이에요. 질량비. 질량과 반비례하는 가속도를 갖고요. 그 가속도의 비율과 같은 속도 비율과 거리 비율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거 엄청 중요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간거리의 비율을 XA, XB라고 줬으니 속도 비율, 가속도 비율 다 똑같습니다. XA, XB예요. 됐어? 대신에 질량 비율은 어떻습니까? 거꾸로예요. 그래서 XB, XA가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 비율이 XA 대 XB인 거 맞고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야 되니?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하고 속도 곱하면 되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면 1이다. 자,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값이 같으니까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값은 뭐합니까? 같죠? 1이죠? 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 얘를 보면은 이쪽으로 운동량이 마이너스 2, 얘는 이쪽으로 얼마? 플러스 2. 그러니까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0. 왜?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0이어야지. 아닐 수가 없잖아. 이해돼? 네. 졸려면 살짝 일어나라. 졸면 뒤진다. 그냥 거기서 이 뒤에 아무도 없는데 뭐 뒤까지 뭐하는 거야? 자, 13번. 그러니까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위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던 질량의 M1인 수레에 질량이 M2인 수레를 살며시 올려놓아 두 물체가 마찰이 없는 면을 진행한 후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수레의 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과 수레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6N일 때 M1, M2의 질량을 다르게 나타낸 걸 찾아봐라. 어떻게 알아? 자, 했어요. 납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다 넣어야 되겠다. 윤희가 아직 시험을 안 봤는데 윤희가 혹시 내 설명을 듣고 있나? 스파이 휘셀. 자, 보시면요. 보면 신기한 거. 여기 마찰 없다? 여기는 마찰이 있다? 마찰이 없는 곳에 수레 A만 이렇게 갔을 때 얘 질량이 M1이야. 수레 얘를 A라고 하자. 이렇게 갔을 때 속도가 얼마냐면 얘 혼자 가는 동안의 속도가 20이었어. 자, 그래서 얘 혼자 얼마 동안 갔냐면 얘 혼자서 4초 동안 가고 있었어. 그 순간 내가 이 위에 M2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B라는 물질을 얹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뭐 해졌다고요? 느린 상태로 속도가 줄어서 등속도로 간다고요. 되겠어?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15가 됐대요. 이거 문제 대단히 좋아요. 이거 골라내느냐고 선생님 엄청 힘들었던 건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마찰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됐어. 마찰이 있는 곳으로 6초에서 16초까지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10초 동안 됐어. 마찰이 있는 공간을 지나갔더니 속력이 0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멈췄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얘 가속도가 얼마가 10초 동안 속력이 15가 줄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5죠. 되겠어?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과 수레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6일 때 M1과 M2의 질량을 바르게 나타낸 걸 찾으세요.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무시하도록 합니다. 오. 마찰력이 6. 네, 마찰력이 6이래요. 이때 마찰력이 6이랍니다. 그러면 꼬맹아, 이거 알짜 힘이 얼마니? F는 MA죠. 그러니까 M1의 질량에다 M2의 질량을 합해서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1.5를 곱하면 이게 그래서 알짜 힘이고요. 그 알짜 힘이 바로 뭘까요? 마찰력인데 그게 얼마일까요? 6이죠. 반상적이다. 그래서 얼마냐? 4kg. 이거 2분의 3이니까 역수하면 3분의 2니까 얼마니? 4죠 4. 되겠어? 그래서 M1에다가 M2를 더한 값은 4kg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러면 4kg는 2번 아니면 4번인 거잖아.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2번인지 4번인지를 그럼 확인하셔야죠. 뭘로 할까요? M1을 놨을 때 이제 속도가 20인데 M2를 놨을 때 10원이니까 네. 속도가 5만큼. 혼자 있을 때보다 그래서 5만큼 감소하죠. 근데 운동량은 똑같으니까. 자, 근데 이때 운동량은 어때야 된다고요? 보존전력. 네,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처음에 얘는 질량이 운동량이 보존된다고요? 안 네,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하기 전이요. 충돌하기 전 A는요. 그래서 질량 M1으로 얼마의 속도? 20으로 가고요. B는 얼마였게요? 0이었어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이 20M1 그리고 나서 올려놓고 나니까 M1도 15의 빠르기로 M2도 얼마? 15의 빠르기로 가죠. 되겠어? 그러면 이걸 합한 값이 얼마랑 같아야 돼? 20M1이랑 같아야 되네. 그러면 5M1이 얼마랑 같아야 되냐면 15M2랑 같아야 되니까 M1은 얼마? 3M2야. 오. 납득해? 그러니 A와 B를 합한 값은 4kg인데 M1의 크기가 M2의 크기의 3배여야 돼. 라는 얘기니까 얘가 얼마? 3kg. 얘가 얼마? 1kg이면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쵸. 감동적인 문제. 여기 안 받았을 자, 14, 15 15. 아니 저는 풀었어요. 풀었어. 자, 그러면 여기는 해결했어. 넘겨. 자, 16, 17. 16에 2, 3번. 오, 나 16에 있어. 그러니까. 17에 1, 2번 둘 다. 자, 16번 보시면요. 16번에서 자, 어떤 쪽의 밝기가 더 밝은지 비교해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1번은 당연히 건전지의 전압이 셀수록 저항은 작을수록이니까 C가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A, B의 밝기가 밝으면 납득이 되죠. 네. 두 번째는요. 전압은 똑같아요. 건전지 다 똑같으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더 밝다. 자, 그랬을 때 C는요. 그래서 네, 전체 저항이 제일 작은 게 C니까 얘가 제일 밝겠죠. 그 다음에 A, B 중에서는 저항이 큰 게 B니까 제일 어둡겠죠. 납득하죠. 그러면서 꼬맹아 C에 있는 꼬마 전구 각각의 밝기가 A와 어떨까? 같죠. 왜 같아? 독립된 구조니까 이 개놈의 새끼야. 아니 이게 그 밝기가 전력에 비례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 전압이 A랑 C랑 같은데 C에서는 전류가 2분의 1배대가 C가 그 반반씩 나눠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전체 전류가 2R이죠. A는 I고요. 총이 병충이 지라라고 앉아있다. 병렬은 독립된 구조라 혼자 있으나 그 밑에 뭘 다나 변화는 없다 그랬던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진열보다 병렬이 오. 근데 병력이 좀 더 밝지 않나? 전체 밝기는 A 밝기의 2배. 아, 근데 C에 있는 꼬마 전구 한 개의 밝기는 A 밝기가 똑같아요. 그런 거야. 지랄을 한다 이. 자, C요. 자, 이렇게 됐을 때요. 보시면 A는 건전지 하나야. 꼬마 전구도 하나고. 그래서 B는 건전지 하나, C도 하나. 그래서 A, B, C, D, E 다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얘네들의 전압이 다 V. 얘도 V, 얘도 V. 얘 얼마? 2V. 얘 얼마? 2V. 그죠? 여기서는 꼬마 전구 한 개가 아니고 그 회로 전체 밝기 물어봐. 자, 그랬을 때 밝기는요 전력인데 전력 구하는 방법 불러. PV는 아니 잠깐 이거 아닌데 T는 VI T는 또는 R분의 V 제곱 또는 I 제곱 R 이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방법 쓸게요. 이 방법 쓸게요. 되겠어? 네. R분의 V제곱 할 거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 R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R분의 V제곱이니까. 됐어. 자, 첫 번째 저항은 얼마? R. 한 개 있잖아? 두 번째는 2R. 자, 세 번째는 2분의 R. 네, 0.5R. 자, 네 번째도 0.5R. 2는 2R. 그래서 R분의 V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납득이 돼? 응. 그래서 얘는 R분의 V제곱, 얘는 2분의 2R분의 V제곱, 얘는 얼마니? R분의 2V제곱, 얘는 R분의 8V제곱, 얘 얼마니? R분의 2V제곱. 우와. 어? 엥? 그러면 DCEA D, AC, D 그 다음에 C, E, 그 다음에 A, B. 뭐야 나 틀렸나? 왜? 쌤 뭐 정답이 틀린 거예요? 정답이 이런 망할. 오늘 D A C E는 쌤 제발 오, 아니라고 그러면은 나 쌤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싫어? 제발 진짜 쌤, 제발 제발. 이럴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40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자력이 빕니다. 오호호. 40점 때는 진짜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빌신나요. 아, 보면 맨 위에 전구 한 개의 밝기를 비교하래. 전구 한 개, 두 개 합쳐서가 아니고
저건 사. 계약해서예요? 네, 사람 이거는 안에 그 회로 사람 전체에 밝히죠. 살아. 아니 그러니까 전구 한 개에 밝히니까 얘는 R분의 V제곱, 얘는 두 개 합쳐서 이거니까 한 개당 절반. 그래서 4R분의 V제곱, 얘 R분의 V제곱, 얘 R분의 4V제곱, 얘 R분의 얼마니? V제곱. 이건 아니지. 예. 그럼 돼? 뭐야 틀린 거야? 그러면 제일 밝은 게 누구야? D. 그 다음에 누구냐? AC. A하고 C. E 밝고 C가 제일 작아. 그런 얘기야. AC. 야, 적어도 이건 해야지. 맨날 회로도 했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정구의 직렬, 병렬 연결해서요. 네. 못 뽑아주를 이따위로 달아놨어. 근데 이러면은 E는 아예 없어지고. 네, 2는 아예 안으로 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있어요. A.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 C, D. 그리고 2는 아예 안 켜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2옴이라고 놓을까? 그러면 6볼트로 놓을까? 그러면 전지가 1.5V. 싫어! 그러면 요거 합쳐서 얼마니? 합쳐서 어? 아니다. 왜요? 이거 6볼트로 놓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에? 이거 4, 이거 2니까 6분의 8이니까 3분의 4네. 여기가 3분의 4네. 여기는 3분의 6이고 3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저항의 비율이 3대 2네. 그러면 여기를 10볼트로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3대 2니까 여기가 얼마? 6볼트. 여기가 얼마? 4볼트. 이렇게 되네. A, B, C, D. 여기는 6볼트. 그 다음에 BC는 얼마? 2볼트, 2볼트. 맞아? 예. BC가 2볼트, 2볼트다. 네. D는 몇 볼트? 4볼트. 얘네들의 저항은 위아더 월드 2호. 비율. 됐어? R분의 뭐 할 거야? V제곱. 내가 할 거야. 그래서 A 제일 크고 D 그 다음에 BC 같고 E 꼬레비고. 됐지? 이런 얘기. 회로도 전체가 아니고 꼬마 정도 낮게 한 개 한 개당이야. 자, 17번. 그림과 같이 구리선을 200번 감아서 자, 원통형 솔레로이드 코일의 양단에 검육에 전압계, 검육에는 그냥 양방향 전류를 재는 전류계다 생각하면 돼. 전구를 연결한 후에 다음 실험 1과 2에 대한 설명. 자, 그중 실험 1. 솔레로이드의 중심축을 따라서 막대자석 N극이 코일을 향하게 하고 자석 코일 내부의 중심 부분까지 일정한 속력 V로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감겨져 있어. 자, 여기에 N극 다가가. 그러면 못 다가오게 무슨 극 만들어야 돼? N극. 그러니까 N극이 되게끔 엄지손가락 이렇게 놓고 감으면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네.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꼬마 정보 있어. 불 켜지겠지. 찡찡찡찡. 이거 무슨 현상? 전자기.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 흘러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그럼 실험 1. 자, 중심까지 일정한 속도 V로 잡아당긴 거고요. 두 번째 실험 2는 솔레로이드 가문수를 지금보다 2배, 자석의 세기는 또 2배. 자, 바꾼 후에 자석을 밑줄 쳐 고정시켰어. 안 움직여 병신. 자, 자석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코일을 일정한 빠르로. 아하, 자석은 가만 놔두고 코일을 움직인대. V의 속도로. 됐어? 예. 어쨌든 결론은 뭐야? 다가가니까 무슨 극 돼야 돼? 앵글. 똑같네. 이때 전압 구하는 식 기억나?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됐어? 변화량에 비례한다. 기억나? 이런 얘기였어.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쨌든 간에 똑같이 N극대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실험보다 두 번째 실험에서 코일 가문 개수가 몇 배? 2배. 그리고 자석의 색이 몇 배? 2배. 그럼 총 몇 배 커지는 거야? 4배. 그러니까 여기는 4V, 처음에는 V의 전압이 흘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1번 코일 속을 지나는 자속이 증가돼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며 검유계의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냐? 전류 이렇게 되고 여기 검유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일의 구리선 속에 있던 전자에 전기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는 거죠. 코일의 오른쪽에 일시적으로 N극이 생겨서 코일과 막대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막대 자석이 등속 운동을 하면서 자석에 일을 해 주어야 하며 이 일은 유도 전류에 의해서 소비된 전기 에너지와 같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나요? 자석에 일을 해준 만큼 됐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죠. 네. 감소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가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하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코일 내부에는 중심축을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한다. 자기장은 있지 않나요? 균일하지 않아요. 뭔가 어디서 들었어요. 코일 내부에는 중심축을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으로 반대인가? 아니, 그건 왼쪽 맞지 않아요? 오른쪽 네. 맞는데?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쵸. 근데 왜 됐어. 전기장은 반대예요? 어? 근데 이렇게 생기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네. 전기장.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자기장과 전기장은 수직 방향 아니야? 그런가? 균일했어요. 아.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네. 전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힘이. 그러면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전기장.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은 방향일 수는 없다. 나야 수직이다. 자기장, 전기장 힘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 그건 자기력.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마라. 그 힘은 자기력이지 전기장이 아니다. 전기장 뭐지? 자, 두 번째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유도 전류의 크기가요 됐으니까 전압이 4배가 됐으니까 유도 전류의 크기도 4배 커지겠죠. 네. 유도 기전력의 크기도 4배여야 되죠. 유도 기전력이 전압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도 전압의 크기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냥 1번에 5번이 17번에 근데 4번 2번이에요? 17번 2번에? 5번. 다음 중에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이요. 실험 1과 실험 2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두 개가 같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왜 답이 4번이에요? 어? 오야 이거 고치면 안 된다.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돼 쌤 잠깐만. 아니에요. 제발 4번. 제발 4번. 점유계의 바늘의 이동 방향은 자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움직이는 방향은 같아요. 네. 코일과 자석 사이의 힘은요. 척력이 작용하는데 4F 힘은 아니에요? 4. 4F 아니에요? 누가 실험이. 말하는 거야? 자 힘은요. 힘센 빌 아저씨. 오. 쌤들이 아니에요? 이거죠. 네. 네. 근데 전압이 되겠어. 여기 저항은 똑같은 크기겠죠. 그렇죠. 네, 저항이 똑같은 크기니까 여기에서 전압이 4배 커졌어요. 그러면 저항이 같으니까 전류도 몇 배 커져? 4배 커지죠. 그러면 힘이 4배 커져야 되죠. 그렇죠. 4번도 틀렸어요. 그럼 2번은요? 자, 2번도 틀렸어요. 오 50. 자, 그 다음에 5번. 구리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요? 몇 배? 4배인 거죠. 자, 답이 17-2에 2번과 4번을 다 맞게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선생님 지금 핸드폰. 안 된다. 상대 점수가 내려간다. 너 맞췄구나. 유도 기전력이 뭐예요? 전화. 전화. 아, 야, 우리 다 수업했잖아. 그랬나요? 자, 17-2번에 17-2번의 답은 2번, 4번으로 할게요. 자, 마지막 20번. 네? 18, 19, 다시 15. 아, 18번부터 20번까지. 18번. 18, 18, 19-1. 네, 19-1. 저건 20번까지요? 20번 1번. 19-1? 19번은 약간 화학도 19-1이요. 19-1은 이거 전류가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배열하는 건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결합이어야 돼. 분자 결합 안 된다는 얘기야. 20번 1번. 아니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말을 잘 듣고 극성 말. 그래서 염소기체는 극을 띠고 있지 않아서 전기장이 있어도 배열이 일정할 수 없는데 염산은 수소 양이온하고 염화 음이온이 결합한 산성물질이다. 그래서 네. 얘는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전기장이 걸리면 그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되실 번? 네. 저거 화학에서 배웠어. 채훈 이해돼? 저거 1단원 배웠어. 4번. 정답이 4번이에요. 네. 저거 그 CL2는 CL2는 무극성이라서 근데- 일정하게 배열이 안 돼. 근데 CL 원자가 A판 쪽으로 이동해요? 네? 그러니까 2번에 19-1은 이거 하자. 뭔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는 얘기는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건 알겠는데 근데 CL 원자가 A판 쪽이에요? CL 원자가 A판 쪽이에요? A판 쪽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CL이 마이너스죠. 그런가? 뭐? 그런가?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무슨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저쪽이 플러스니까. 납득이 되는 거야? A 네. 쪽이 플러스고 B 쪽이 마이너스잖아. 네, 이해됐어요. 이 중에서 뭐 하라고? 18, 19, 20에서 뭐 하라고? 까먹었어. 28번. 어? 21. 18. 18번이요? 18이 18번은 이거는 이때 작용하는 자기력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자기력 할 때 조금 더 해봐 드릴게요. 이때요 실제로 여기서 플러스 전화를 던지죠. 플러스 전자를 던지면 플러스 전자가 지금 여기에 자기장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 네,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플러스 전화를 이제 이 방향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전류, 자기장. 보이냐? 네. 되겠어?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받겠지. 네. 그러면 얘는 가는 동안 이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그래서 힘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하가 가는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도. 네, 90도를 이루고 있어. 그럼 너네 나한테 배웠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일 때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원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뭘 만들어? 구심력을 만들어서 이 새끼가 이쪽으로 힘 받으니까 이렇게 돌아. 맞아? 구심력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이거든.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봐 드릴 거야.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인데 여기서 왼쪽이 전자야. 되겠어? 자, 왼쪽은 전자를 그린 동그라미고 오른쪽은 양성자를 던진 동그라미로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물질을 던졌는데 플러스 입자라면 이 입자가 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그러니까 구심력이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건 양성자다. 근데 전자는 일로 던지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지.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쪽이니까 힘을 거꾸로 받아. 그래서 음전하는 이 방향으로 가. 맞아. 회전 방향 자체가 반대야. 되겠어?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이때 돌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반지름의 크기는 BQ분의 M9이야.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져. 자기장의 세기하고 전하량이 똑같아도요. 속력도 똑같아도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크게 나타나요. 아니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커요? 네.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커요. 양성자는 왜냐하면 자기력의 크기는 우리가 힘센 B라저씨로 계산을 해. 근데 우리 전류의 전류는 단위 시간당 움직임 전하량이야. 맞아. 자, 그래서 여기를 시간분의 전하량으로 바꾸면 되는데 시간과 거리 L이 바로 그 시간 동안 전하를 든 입자가 날아가는 속력이야. 그래서 여기가 V로 바뀌어. 그리고 너네 알지? 구심력 구하듯이 R분의 MV 제곱이야. 그래서 2V랑 2V가 날아가니까 이때 그리는 반지름의 크기 R이 비켜라 명가봐라. 네? 되겠어? 이런데? 이렇게 딱한번 예전에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되죠. 반지름을 크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모를만 했다고. 네. 근데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그리는 반지름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4번 찍을만 했다 솔직히. 그렇다고요. 쌤, 1, 3번이랑 2, 4번이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1, 3번 끼리랑 2, 4번 끼리랑 저거 방향이 다르잖아. 이거 화살표가 안 보이는. 최선을 다해서 보십시오. 근데 다르네. 뭔가 달라.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20번은 전기 전도도의 역수가 저항인 거 아시죠?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항이 제일 작은 게 은, 저항이 제일 큰 게 누구? 니켈. 이 두 새끼를 보는 건데.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하나는 진열, 하나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놓은 다음에 자, 병렬 스위치에서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가장 빨리 가열된다는 얘기는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야 하죠. 그래서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큰 거예요. 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열 에너지. 왜냐?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거든요. 성질이에요. 내가 전열기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난로가 빨리 뜨거워지는 건 그래서 전력이 크기 때문이야? 저항이 크기 때문이야? 전력이 크기 때문이야.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많이 전환하기 때문이야.
실제로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전력이 커야 되고요. 전력이 크려면 VI 되겠어? 네. 자, 전력이 크려면 VI 또는 뭐야? R분의 V제곱이야. 저항과 반비례해. 되겠니? 네. 전열기가 뜨거워지려면 전력이 커야 됩니다. 그 전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은 작을수록 빨리 가열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제일 작은 은이 병렬회로에서는 전력이 제일 높아서 빨리 뜨거워지는 거고요. 직렬에서는 거꾸로. 그래서 저항이 큰 쪽이 점압을 많이 쓰죠. 전류는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병렬일 때는 은이고요. 직렬일 때는 니켈이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되겠어? 그래서 빨리 뜨거워진다. 전력 문제예요. 그동안은 밝기름으로 봤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열의 양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이거는 맞았는데 아까 신경만 들렸어. 자, 고쳐야 되는 게 아까 몇 번이었지? 17-2번에 17-2번에 답을 2번 또는 4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금행아. 빠른 속도로 지금 질문했던 거 다 이해되는지 빨리 3분 안에 해결. 이해가 안 됐다는 게 하나 있어. 야, 너네 답안지 줘야 돼. 그래야 점수를 변화시키지. 네. 저도 4점 늘려주세요. 2점 아니야? 저는 사실 난 못 늘어. 17 다시 몇 번? 이미 나왔어. 17 다시 2번의 답이 2, 3. 네. 맞았어요. 이름보는 것은 유도밖에 없을걸요. 전 그대로예요. 이번으로 쓰는 게 맞네. 안돼.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뭐예요? 안 가르쳐줘. 아, 그거는 뭐 아니. 안돼. 상대 일등이 점수 내려간다. 상대 점수 내려간다. 아 그래도 나 그냥 맞았으니까 괜찮아. 어찌 똑같아. 쌤 12번은 몇 번이었죠, 답이? 5번. 네. 너는 어떻게 20분 답을 아예 안 썼니? 개기는 거니? 아니 신경 쓰. 와, 뒤에 한국사, 뒤에 한국사.
볼까 오늘? 수학은 어렵다. 다 된 거야? 네. 체표. 현재 그 세븐 미니트 자, 어디까지가 숙제할게? 그때 오답하기 어디? 그때 오답하기 오답이 얼마나 많길래 오답하기가 숙제야, 이 새끼야. 저희 그때 다 끝나야 돼. 저기 진전연결, 병렬연결 여기 했었지? 네. 건이 네. 네. 이거 했었지? 네. 자, 54페이지까지. 네. 그렇지? 이 중에서 설명 안 하면 내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했지 않아요? 다 했나? 다시 해요. 그 잠깐 다 했어요. 아, 10번까지 오늘 했나? 저희가 하나하나씩 앞에서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배우고 그거 우리가 하나하나 그려갔잖아요. 시 지우는 거. 그때 9번 유두가 겁나 힘들어했었잖아요. 저거는 진짜 네. 됐어. 그럼 설명 안 한 건 어떤 얘기야? 예스 예스. 네. 이거는 약간 30분짜리 강의. 굳이 노노. 지금 자, 유캔트. 자, 축적기랑 이런 거는 하나도 필요 없어서요.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94페이지 전류액이란 자기장. 94페이지. 네. 24페이지요? 네, 이로 넘어갈 거예요. 94페이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많이 본 건데 이거. 아 이거 그거 자, 우리가 이제 B과랑 2타임 정도 시간 차이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느냐고 한 타임을 제껴서. 저희가 이 두 타임 느리단 소리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어딨어요? 그래서 다른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자, 문제는 107페이지요.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5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숙제는 없을 건데 107페이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십시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이 R분의 KI.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K2-NI. 기억나죠?